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재활기 세 번째 시간. 에드워드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엔 제 퇴원 후 생활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4일에 퇴원을 해 이제 4주째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저는 그동안 버스나 지하철도 타고 귀도 뚫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장애 복지 카드도 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고 KTX 타고 고향 집에도 갔다 오고 친구들도 보고 재활 관련 영상 제작도 시작했고 등등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퇴원 후 주위 회치료사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재활을 받고 있는데 이는 퇴원 전에 생각했을 때 제가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직접 병원에 외래로 다니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주말에 필라테스 베이스에 재활 운동을 토요일 추가해서 일주일에 화, 목, 토 이렇게 3일은 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시간씩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지하철로 강변역까지 90분 정도 걸어서 가고 있으며 이제는 나머지 방문 재활 시간도 근처 좋은 병원이나 재활센터를 알아볼까 합니다. 퇴원 후 처음부터 집안에서는 지팡이 없이 생활했었고 외출 시에는 처음 2주까지는 지팡이를 항상 챙겼고 3주째부터는 지팡이 없이 외출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절뚝거리고요. 집에서는 가끔 땅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완전히 앉아야 하는 상황이 가끔 생겨 무릎의 부담도 좀 가고 멍도 좀 들었으며 아무래도 서서 생활하고 자세는 좋지 않은데 많이 걸으니 요 며칠 무릎 굽힐 때 조금 시큰거리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꼭 안전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원 다음 날에 외래 진료가 있었는데 외출하는 김에 주민센터랑 고용센터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휴가를 쓰고 같이 가려 했으나 전날에 혼자 가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외래 진료 당일 비가 조금 왔고 집에서 차로 5분 정도 되는 거리지만 가는 길은 아내가 고려대 안암병원까지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외래로 병원에 가서 재활병원을 퇴원했다고 하니 이전과 달리 외부에 있는 약국으로 처방해 주더라고요. 안암역 고바위 언덕을 걸어 내려가 약을 짓고 또 퇴원 전부터 하고 싶었던 귀 뚫고 귀고리를 하려고 안암역과 주위를 2시간가량 걸었습니다. 횡단보도를 5번쯤 건넜고 중간에 다이소도 들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 뚫는 가게를 찾지 못하고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안암 5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5분 거리를 가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청하고 주차 표지판도 만들었습니다. 행정적 처리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는 세션을 마련하겠습니다. 뭔지 모를 동의와 서명을 엄청 하고 나서 주민센터에서의 일을 끝내고 점심시간쯤 택시로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을지로에서 귀 뚫어주는 액세서리 가게를 찾다가 실패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니 오후 4시쯤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혼자 외출하는 등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좀 무리해서 생활하는 듯 합니다. 지난 25일 동안 7일 정도는 집에만 있었고 집 밖을 잠깐이라도 나간 건 18일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등 탈 것을 이용해 외출한 건 13일 정도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반 정도는 외출을 했네요. 퇴원 며칠 전 예전 직장에 친한 고참이 저의 퇴원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하면서도 왠지 모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뇌졸중을 앓았기에 예전 기억이 나시는지 아무리 아직 아픈 사람으로 재활을 하겠지만 일단 퇴원을 하면 주위에서 아픈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계획대로 재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충분히 더 재활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퇴원하고 싶었던 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잘 극복해낼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고 퇴원 후 첫날부터 새벽 3시에 잠에서 깨 잠이 오지 않아 병원에서 가장 쉬운 재활이라 생각해왔던 집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책 정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들 못 자게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외래가 있어 그동안 휴가를 많이 썼을 아내에게 그날 혼자 갈 테니 휴가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당일 비가 왔기에 병원까지 5분 정도 거리라 회사 가기 전에 저를 잠깐 태워주고 출근했을 뿐인데 바쁜 사람 보고 왜 태워달라고 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첫날 혼자 외출해 일정이 좀 무리돼서 다음날은 집에 있었는데 운동차 밖에 안 나간다고 뭐라 하고 또 밥, 빨래, 집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운동기구를 거실 한쪽 구석에 내놨다고 뭐라 하고 또 어설픈 손으로 의자에 겨우 묶어둔 운동용 고리밴드는 보기 싫으니 필요할 때마다 다시 묶으라고 쉽게 말하며 끈을 풀어버리더라고요. 조금은 서운하고 재활운동에 있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비록 그 누구도 제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퇴원 후 다소 무리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던 병원에서 있었던 사람치고 너무도 갑자기 도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집안 살림을 하면서 또 가끔 외출을 하다 보면 우측 편마비로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고 느린 저로서는 그동안 병원에서 해왔던 또 생각해왔던 운동들은 피곤해서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뒤뚱거리지만 겨우 걷고 한 손은 거의 못 써 연필을 매일마다 고쳐 잡더라도 제 이름은 겨우 쓰는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 제가 겪은 일들과 비슷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면 병원에서 저보다 더 충분히 재활하시고 퇴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제 상황들이 저에게는 좀 가혹하지만 오히려 좀 더 빠른 회복을 돕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퇴원 후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일부 구체적으로 리뷰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세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퇴원 시점과 퇴원 후 계획에 대해 주위 분들과 상의하실 때 저의 케이스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드워드 재활기 세 번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우측 편마비 상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언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혹시 다음 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을 알려주시거나 제안사항들 주시면 영상 제작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